10만 동학 전투개미 양성소, 1%의 10만 전투개미들을 위해서, 오늘은 훈련 교관,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또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내시는 우리 이종우 평론가님 교관으로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시장의 주도주 판도가 바뀌냐,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이번에 어쨌든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린 거는 누가 뭐래도 언택이에요. 그렇죠. 언택, 그다음에 패러다임의 변화, 플랫폼 이런 것들로 쫙 끌어올렸는데 또 최근 며칠 흐름은 좀 과하다. 그래서 대형주라든지 조선주, 뭐 금융주 이런 것도 막 올라오는 형국들이고요. 그런 패러다임의 주도주의 변화가 조금 장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더라도 요 상승장에서 그런 게 좀 바뀌는 타이밍인가요? 원래 한번 그 주도주가 만들어져서 상승이 시작되게 되면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전조가 좋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가고 있는 최선도에 처음서부터 끌었던 주도주가 약해지기 때문에 시장 전체 모멘텀이 죽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주식을 못 샀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지 못 샀던 사람들이 많이 오른 주도주에 타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쉬고 있었던 쪽에 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 맨 마지막 국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서 중간에 주자가 바뀌는 건 그렇게 좋은 그 현상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렇구나. 주요국 국가 중에서요. 이게 코로나 사태 이전의 고점을 제일 먼저 회복한 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제일 강해요, 전 세계 증시. 그래서 코스닥 올라가는 걸 보고 와 이렇게 회복이 빠르구나. 근데 이렇게 중소형주가 강세인 게 세계적인 현상은 아닌 거죠. 세계적인 현상은 아니죠. 미국의 러셀 2000이 이제 중소형주 지수인데, 그리고 이제 S&P 500이 대형주 지수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주가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한 3%밖에 안 남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S&P 500이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셀 2000은 거의 뭐 약간 오른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쭉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가 세계적인 대세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이 오른 거는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오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끌어당긴 것이 언택트가 한쪽이었고 바이오가 한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의 비중이 큰데 이 주식들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코스닥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올라가서 가장 빨리 코로나19 이전에 고점을 회복을 해버리는 형태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코스닥으로 볼 수도 있고 바이오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그걸 우리가 성장주 카테고리로 볼 수 있잖아요. 뭐 바이오도 성장주고 뭐 플랫폼도 그런데 보통 저금리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G 성장률하고 금리를 분모해 놓으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성장률과 각광받잖아요. 그런 패러다임으로 봐도 되나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성장주가 올라가는 거는 몇 가지 일단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장에 보면 성장이 굉장히 더디죠. 전체적으로. 지금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예상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성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니까 성장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소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주가 올라가는 게 과거에 이제 우리 패턴을 보면 주가가 대세 상승을 하다가 맨 마지막 국면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터트리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럴 때 보면 떨어져서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이렇게 지나면 그때 제일 처음에 어떤 것이 반영되냐면 이 전에 발생했던 이익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에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체적으로 대세 하락을 하는 국면이니까 이익을 반영하고 뭐하고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전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과거의 이익이 반영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거의 이익이 모두 다 반영되면 그 다음에 1년 정도 후의 이익.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후의 이익. 여기까지가 반영이 되고 3년 정도 이익이 반영되고 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익은 다 반영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거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소설을 써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움직이는데 가치 주식을 갖고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이렇게 해서 성장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변하는 거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 국면에 할 게 없으면 소설을 써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밀어붙여 버리니까 성장주가 그때 많이 올라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2000년대 IT 버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IT가 가장 성장주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터트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창의성은 좀 필요한데 예, 그렇죠. 올라갈 예, 때는 소설을 예. 좀 써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는 소설이냐, 아주 소설이냐, 공상과학이냐. 이제 그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구나. 예, 이제 그런 거에다가 지금 이제 언택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얘기를 만들기가 딱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네. 그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되게 이제 성장주가 마지막 터지는 국면은 원래 이제 그 시장만으로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할 게 땡겼을 없기 게 때문에 없구나. 이제 떨어지는데 음. 하도 이제 황당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하락을 시작하면 또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봐야 되죠. 현실을 기반으로 한 소설을 써야 된다. 제가 한번 써볼까요? 오. 이거는 제 정말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음. 최근에 이제 시총을 뒤흔든 두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네. 카카오랑 네이버. 네이버. 이 코로나 신재벌로 불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들도 삼성전자에서 카카오랑 네이버로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현실을 기반으로 둔 소설을 쓰자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삼성전자를 좀 넘어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현실의 기반 아닌가요? 그냥 소설인가요?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아.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네. 그 네이버가 이제 다음 카카오보다도 훨씬 더 시가총액이 위에 있지만 네. 차이가 격차가 그 워낙 사이의 커요. 격차가 너무 커요. 네, 너무 너무 크기 커서.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멋있고 맞아요. 이 멋진 그림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음. 이 차이를 좁힌다라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를 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진짜로 열심히 하면 SK 하이닉스는 넘어갈 수 있다. 오. 삼성전자는 시총이 300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많아야 뭐 네이버가 한 40조 될라나 좀 이따 찾아볼게요. 그죠? 예. 40조, 30조. 하이닉스는 한 60조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꼭 시총 변화뿐만 아니라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들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맞긴 하잖아요. 그게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언택트 주식 이러면서 이제 곽강을 받아서 그런데 그 전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미국의 아마존, 그 다음에 뭐 구글, 그 다음에 또 애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보면 네.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앱을 올려놓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형태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다른 기회로 해가지고 그 관심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포장이 돼 있는 거는 언택트라고 이제 포장이 돼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플랫폼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세냐 아니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거는 대세인 거는 대세이다.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음 카카오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냐 아니면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거기에 계속 참가해 들어가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테마를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의 문제지 네. 지금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건 그쪽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다라고 봐야 네. 되죠. 시총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HTS는 이제 시총까지는 그 초록책에 바로 안 나오는구나. 주가 그다음에 등락률만 나오는데 근데 시총을 가지고 주식 기업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좋은 네, 그렇죠. 잣대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금 얼마죠? 한 5만 원 하잖아요. 네. 삼성물산 얼마죠? 삼성물산 10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보다 10만 원이니까 2배 오르니까 2배 더 비싼 주식이네. 비싸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쵸. 시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삼성물산은 한 20몇 조밖에 안 되고 네. 전자는 300조거든요. 네. 그래서 시총을 가지고 덩어리로 기업을 봐줘야 된다. 네. 자, 그 우리가 시총 얘기할 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커서 진입을 한 것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진입한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보게 되면 탈락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탈락한 거 한번 보면 맞아요.
현대차도 탈락했죠. 네. 그 전에 보면 포스코도 탈락했죠. 한국전력도 탈락했죠. 그런 게 옛날에 KT도 탈락했죠. 5위권 위쪽에 예, 예. 그쳐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상태가 있지. 한국전력이나 포스코는 이 보통의 IPO를 한 회사는 아니죠. 그렇죠. 국민주로서 그 네. 회사의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식시장 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민주로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그 10위권 내에서 모두 다 밀려난다라고 하는 건 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했던 것처럼 이렇게 중화학공업 이런 걸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 바뀌는 과정이 성공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주식 시장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던 걸로 그걸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고, 그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3,000 못 보는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코스닥에 옛날에 태웅 이런 기업 지금도 있어요. 네. 태웅, 서울반도체 이런 게 시총한 2위까지 올라온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참 밑에 있죠. 한참 밑에 있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위 이 한국판 뉴딜.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못 듣던 단어를 들어요. 디지털 SOC. 예? 그다음에 뭐 그린 얘기는 좀 듣긴 했었는데 예, 어쨌든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지금 추진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 이제 수혜주들도 좀 나오고 하는데. 네. 방향성은 잘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잘 잡은 게 아니라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거에서 무슨 뭐 도로를 깔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리를 놓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뭐 어느 정도는 다 인프라가 만들어진 상태인데다가 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뭐 성장을 높이거나 이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까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뭐 별달리 크게 할 만한 건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IT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 IT 인프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대세잖아요. 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서 이제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되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아무튼 그 향후에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00년도, 99년도 이럴 때 우리가 그 초고속 인터넷망 이런 거 깔았잖아요. ADSL 예, 그런 예, 거. 예. 지금 사실 우리 IT 강국이 그렇죠. 그거가 기반이 돼서 지금 IT 강국이 되고 한 것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다 그런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또 새로운 인프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5G 이런 거네요. 예, 지금 그렇죠. 보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연관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동력으로 삼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계속되는 데에 과연 이제 그 효과가 얼만큼 나올 거냐. 그러니까 그 초고속 인터넷만 깔 때만큼 나올 거냐 못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의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 변함없이 이쪽으로서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이제 진행 과정 속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좀 저는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많이 궁금한 건데. 좀 이제 네. 동력이 빠질게. 강한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눈여겨보고 좀 관심을 가져보고 주식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좋을지 그리고 투자를 해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난 질문이 어렵네. 예. 대체적으로는 제가 알아먹었어요. 질문의 의도를 알겠는데요. 우선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5G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태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과 조금 다른 형태인 거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순히 여태까지 뭐 2G, 3G 이런 것처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런가요? 5G가 패러다임이 변하는 네, 그렇죠.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무인 그렇죠. IoT도 되는 거고 뭐 다 통신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게 되면 보면
5G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개 매개체가 된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계속 이제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잊고 있지만 통신주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뭐 이거는 그냥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고 SK텔레콤 이런 거 한 번 정도 이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장비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비주 이런 것들은 조그만 기업들에서 계속 수혜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같은 데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중심이 되는 그런 걸로 앞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관련해서 뭐 신성장 뭐 이런 주도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이게 수소차가 잘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은 거예요. 세계적인 표준 우리가 뭐 수소차 뭐 수소 경제가 되는 거예요. 뜬구름이에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세계적인 대세는 전기차인데 전기차. 우리만 수소차여서 수소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1등하면 뭐하냐 혼자서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네. 들어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전기차가 대세는 아니다. 지금 대세는 어떻게 보면 수소차, 전기차가 동시에 나가는 형태가 그이고 뭐 디젤 기관 그처럼 하나의 그 기관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형태는 아니다. 예, 동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서 나오기 때문에 꼭 뭐 수소차가 현대차 혼자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뭐 많이들 전기차에 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수소차가 뭐 이게 그 거의 다 앞으로 끝났구나. 이거는 뭐 이건 그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미래차로 봐주면 되겠네요. 예, 미래차 그렇죠. 그다음에 예, 예. 요즘 얘기 나오는 게 모빌리티 이런 거잖아요. 예. 그건 단순히 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빌리티 이런 거하고 또 하나 버핏 할아버지가 항공주하고 금융주 팔았다, 은행주 네. 팔았다고 들으셨죠? 네. 올랐어. 네? 올랐어요. 근데 올랐잖아요. 네. 버핏이 잘못한 걸까요? 네. 글쎄요. 그리고 버핏이 소위 뭐 죄송합니다. 뭐 버핏이 맛이 갔다 이제 빠른 사과. 버핏이 몇 년생인 줄 아세요? 버핏이 30년생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몇 세죠? 90세. 90세, 91세예요. 와. 옆에 있는 그 베프 찰리 먼거는 26년생이에요. 근데도 아직 이 할배들이 짱짱하게 세상을 주도하고 그 동안에도 IT 때도 뭐 기술적 하니까 맛이 갔구만 그랬는데 결국은 버핏이 이겼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누가 이겼냐를 떠나서 뭐 항공주나 무슨 여행주나 은행주나 엄청 지금 이제 확 눌려 있는 기업 이런 쪽도 기회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정도는 항상 네. 기회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주식이 가격이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부도가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면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붙는 그렇죠. 형태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주식들도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회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영속적이면서 계속 진행이 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서 갈 거냐 아니면 아니냐 하는 것들의 문제인데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건 나오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냥 우리가 보면요. 그게 뭐 항공주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네. 포스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뭐 60만 원 얼마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그쵸. 지금 보면 중간중간에 반등은 하지만 계속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렇죠. 상태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당장에 아무튼 뭐 뭔가의 엄청난 모멘텀을 한번 만들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이러는 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항공주나 이런 것들도 그런 부류로서 이제 바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뭐, 반등은 있지만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러는 건 없다. 주도주는 아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말, 네.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진짜 제가 주식시장을 보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종목을 고르는 눈이 정말 잘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도 종목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해주셔서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종목 여기 해주셨나요? 종목 찍어주셨어요? SK텔레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짝 한번 얘기했는데. 잘 그런 건 잘 주워 담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네. 종목 고르는 안목 키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동학 초보 개미가 동학 전투 개미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